안녕하세요. 세상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세상 브리핑에서 공부라고 하니까 오늘 채널 돌려야지. 우리가요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2만 고지를 향하여 여러분 많이 추천 눌러주시고요. 지금 국제형사재판소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왜 공부를 하려고 하냐면요. 2016년 7월 29일 기사입니다. 북한 장성급 인사 외교관 4명 탈북, 한국 올 것으로 보여,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요 장성급 인사가 지금 탈북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영관급 정도 북한 군인이 탈북은 했지만 장성급 인사는 처음이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왜 국제형사재판소냐고요?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뉴스에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린 정작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요, ICC라고 불리는데요.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라고 해서 국제형사재판소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그러니까 덴하그라고도 하죠. 물론 맞습니다. 이준 열사. 그곳에 설립되어 있는데요. 1925년에 처음에 있었던 그 재판소가 원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재판소는 1999년에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모금을 시작해서, 그러니까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2002년 7월 1일에 처음 건립되었는데, 국제 범죄를 국제적으로 처벌하는데 국제적인 범죄를 일으킨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재판소, 특히 상설재판소입니다.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집단 살해죄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대,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김정은을 제소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제소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김정은을 재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김정은을 재판하지 않나요? 왜 제소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면 제소는 했습니다. 어디서요? 유엔에서도 했었고요. 인권위에서도 하고, 김정은에 대한 제소 이야기는 2015년, 16년, 2014년, 15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에서요, 김정은을 제소하기 위해서 계속 결의를 하고, 그리고 제소권을 올리고 하고 있는데, 김정은은 왜 체포가 안 되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서 쥐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있잖아, 이 방울을 달까? 저 방울을 달까? 좋아, 이 방울을 달자. 근데 누가 가서 달지? 라고 하니까 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가서 달지? 바로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누가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은을 제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국제형사재판소가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다면, 국제형사재판소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재판을 할 수 없는 약소 국가를 국제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국제 간에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 학대자를 국제적으로 처벌하는 아주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라고 볼 때 국제형법이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제형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대한민국 형법이 있는데 국제형법은 뭐가 더 효력이 있나? 어떻게 보면 국제형법의 효력이 더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형법은 형법이지만 국제형법이 있을 경우에는 준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국제형법도 우리에게는 준용,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제형사재판소의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저는 2007년도네요. 국제형사재판소로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 그 당시에 2007년 당시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많이 알리거라.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법이 어쩌면 제일 필요한 나라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진짜 벅찼죠. 한국에 가서, 대한민국에 가서 내가 드디어 할 일이 있구나. 웬걸요? 이상이었어요, 이상. 그냥 꿈과 이상인 법.
실제로는 별로 사용이 되지 않는 법.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 적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법이 별로 적용이 되지 않아서 김정은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 김정은 목에 방울을 단다고 하니까 김정은을 누가 제소해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조차 하지도 않는 것이 어쩌면 이 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점점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북한의 인권으로 학대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짚을게요.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 청산은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소급표 금지입니다. 이제 이 법이 생겨나고 난 이후만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렇다면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 인권 문제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그럼 북한 포로 문제,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포로 문제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 가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억압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나서지 않나요? 글쎄요. 왜 아무도 안 났을까요? 국제형사재판소에는요, 송성현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가서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두 번째로 다른 우리나라 재판관이 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몇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18명이 계신가요? 근데 제가 정확한 숫자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게 상설로 있는 재판관이 18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재판관은 국제적으로 데려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연임을 해서 2번이나 연달아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송상현 재판관은 소장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를 고민했더니 아마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김정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을 제소하고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이 하려고 한다면은 국제적 압박은 충분히 있습니다. 적어도 김정은이 북한을 나와서 스위스에 가서 치즈는 못 먹겠죠. 치즈를 먹으러 가려고 하면 체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화로서 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지만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닐까라는 고민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지금 계속해서 탈북자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뤘지만 김련희 같은 경우에는 뭐 왔다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인권은요, 여러분, 인권은 전부 인권이어서 당연히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지만 인권보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안전과 보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남북이 절대 평온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개인의 인권을 너무 주장하게 되면 무너지는 곳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ICC에서는 지금 현재 북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1선무가 사실은 김정은에 대한 제소라는 부분입니다. 유엔에서는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 사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안보가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근데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아니라고 외치는 건 도대체 무슨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보는요, 그러니까 안위라고 하죠. 좀 더 바꿔 얘기하면 안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진은 무서워하시죠. 지진 날까봐 무서워서 뭐 개미떼가 나왔어요, 냄새가 나요 막 이러는데, 지진은 무서워하면서 왜 북한은 안보 위협은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사드가 설치되는 게 무섭다고요? 사드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안보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드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드가 설치되면 나쁜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위험에 대한 경고들은 어떻게 보면요,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뭉실뭉실 구름처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김정은에 대해서 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탈북자 그리고 그들의 인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탈북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간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바라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용은요, 잘못하면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탈북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다만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 끊임없는 찬양은 분명히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국제형사재판소로 박사 논문을 쓰고 온 제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바로 이겁니다. 제 손으로 김정은을 제소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한번 합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보 위협을 받으면서도 사드조차 철폐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잠시 조금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할 이야기는 굉장히 많죠. 국제형사재판소에 현재 제소되어서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 시리즈도 많지만 일단은 여기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은을 제소해서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에서 재판받는 날, 저는 방송 카메라를 들고 그 앞에서 현장 보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세상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